그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65개국에 흩어져 있는 미국에서 화폐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중앙은행 총재들은 우리가 문명의 도구, 어떤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 기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만드는 하나의 문명의 도구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자조차도 그 롤오버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시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 미국의 3대 어떤 외교 전략 중에 하나, 달러와 문화, 제도, 군사력에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65개국에 흩어져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아마 미국의 페드 출신이거나 IMF 간부 출신들이 다 자국으로 돌아가서 그걸 뭐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복제돼서 돌아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화폐 제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자국으로 돌아간 중앙은행 총재들은 자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케인즈가 80년 전에 주장했던 세계 각국의 화폐를 믹싱해서 사용하자는 그 화폐를 80년 전의 주장이 1944년에 미국 브레튼-우즈 협정에서 묵살됐듯이 자국으로 돌아간 그 중앙은행 수장들은 페드의 금융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면 케인즈가 말한 대로 부채 경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그 화폐 제도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동맹의 유지는 어쨌거나 모든 사회 제도는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맹들을 결속시키려면 항상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과거에는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말하자면 중동의 패권을 노리는 어떤 공동의 적으로 해서 전쟁도 하고, 과거에는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의 스탈린이나 이런 그 정치 세력을 공동의 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중국의 공산당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죠. 그 전에는 또 부시 정부 때는 소위 테러리즘을 공동의 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에 어떤 동맹을 유지하는 가장 그 미국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책에서도 1911년에 벨기에의 아동문학가가 파랑새라는 책을 써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내용도 제가 그 예시를 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어떤 특정 소수 세력의 독점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문명의 도구, 어떤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 기능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만드는 하나의 문명의 도구인데, 그것을 어떤 특정 세력 소수가 엄청난 그 화폐를 하나에 축적해놓고 시장에는 돈이 부족해서 늘 빚을 내야 빚을 갚을 수 있는 이런 부채 경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운 돈에 대한 정의가, 어떤 돈을 우리 인류가 사용해야 좋은 것인가를 트럼프가 마치 우리 세계의 대중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지배자들끼리의 어떤 지배권 다툼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지만,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저축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저축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해 줌으로써 우리는 과연 정의로운 돈이 어떤 돈인지, 얼마만큼을 돈을 발행해야 되는 것인지, 돈이 얼마만큼 회전해서 유동성이 있어야 경기가 호경기가 되는 것인지, 이런 화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트럼프가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계 각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어떤 통화, 어떤 화폐를 써야만이 정의로운지, 지금처럼 달러를 받고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놓았는데 그 미국 국채가 100년 만기 국채로 가져가라는 둥, 그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축은 우리 미국이 시장을 제공하면서 망해가면서 너희들이 경제 성장도 하고 너희들이 저축도 한 거니까 그건 다시 미국 것이니까 돌려달라는 이러한 지금 상황 앞에서, 앞으로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정의로운 무역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책에서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들한테 이자를 주기 위해서는 다시 또 국채를 발행해서 줘야 되는데 그 국채가 팔리지 않아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자조차도 그 롤오버라고 하죠. 그걸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한테 일단 신용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그동안 어떤 전지전능한 힘이 세계 각국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라는 그 화폐는 지금 신용을 잃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고,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떤 달러 기축 통화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의 어떤 그 달러 패권을 더 이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기축통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의 연장 속성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뉘앙스로서는 달러는 이제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마르크와 영국의 파운드와 스위스의 프랑,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까지 포함을 될까요? 세계의 어떤 준기축 통화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원화는 세계 각국에서 거래되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한국은행 간부들께서도 우리 원화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한 하나의 경쟁력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필요하다, 이게 시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한국은행 간부들도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페드, 중앙은행을 통해서 과거의 지폐제도 때처럼 어떤 거래 시스템에서 벗어나 어떤 블록체인에 의한 빅테크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 어떤 디지털 결제 기술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위 폰-투-폰, 어떤 스마트폰만 있으면 한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한다 그러면 그건 절차가 복잡한 것이죠. 그냥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소국가나 약소국들은 아마 화폐의 식민지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세계 모든 원자재를, 석유든 우라늄이든 철강이든 모든 원자재를 기축통화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달러가 없으면 원자재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과연 기축통화가 뭐냐 그러면 원자재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기축통화를 각 국가가 그 기축통화를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이 많이 말하자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축통화는 세계 각국에 다 장롱 속에 숨겨지거나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달러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환율 조작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축통화인 외환보유고를 자국의 소비시장을 위해서 풀어서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저축만 하다 보니까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빌딩을 산다거나 미국 국채를 산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는 강달러 현상이 들어가서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 강달러에 따른 그 제조 원가, 원부자재를 사는 그 원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생산해봐야 경쟁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가서 다른 나라로 아웃소싱을 하거나 미국은 그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복지제도에 의한 배급에 의해서 중하층은 살고 최상층은 다우지수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벌고 월가에서 헤지펀드를 사서 돈을 많이 버는 초부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은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이런,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은 당연히 제조업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포기하든 제조업을 유지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축통화도 갖고 싶고 제조업도 갖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남자이면서 여자가 되고 싶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신용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관세전쟁 행정명령이 미국 헌법에 위반되느냐, 합헌이냐, 우연이냐. 그래서 1심에서 위헌이다, 2심에서까지 우연이다고 이미 판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마지막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합헌이 나면 어떤 면에서는 대법원 때문에 너희들한테 국채 원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 위헌이 나면 니들한테 지금 받은 6천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돌려주고 싶어도 돌려줄 수 없다는 어떤 이유로,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혼자 그 관세 정책을 선언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세력 중에 새로운 어떤 기술 중심 사상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미국의 어떤 차세대 정치 주자들이 미국을 트럼프를 앞세우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반복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을 하다 말거나 그 끝을 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결과는 미국의 국채를 반토막으로 녹이든지 미국의 국채를 폭파시키든지 아마 그런 목표 달성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축통화는 세계 경제의 볼륨에 맞는 그 화폐가 존재해야 되는데, 중국은 위안화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통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기축통화는 어렵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도 미국의 달러에 비하면 준기축통화나 이렇게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볼륨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는 금이 약 30조 달러 이 시가총액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10분의 1 정도 약 3조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아마존의 시가총액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런 기축통화가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대중들한테 어떤 화폐가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현재 20년 후에 어떤 기축통화가 될 대상인 화폐가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달러 패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단기 채권을 막아가면서 장기 채권을 녹여내거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좀 더 달러 패권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더 패권이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체스판을, 차세대 체스판을 짜고 설계하고 심판도 보고 이렇게 운영하는 체스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이나 환율 전쟁이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 관료나 지도자들은 새로운 세계 정세를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국부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러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고, 개인은 자신의 투자 자산을 지금 현재 이러한 세계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지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번에 공부를 잘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어떤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그것을 마냥 믿기만 하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틀린 어떤 그 판단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저자로서 한번 감히 말씀드려 보고 싶고, 이러한 새로운 무역 분쟁과 환율이 어떤 지역적 갈등, 어떤 그러한 패권 다툼 이런 걸 떠나서 이러한 사건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현재 관세 전쟁, 환율 전쟁은 누구의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측하면 우리의 경제 생활과 어떤 행복한 생활을 위한 포지셔닝을 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저자로서 주장하는 것입니다.